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영양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중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식중독에 걸리면 며칠 동안 엄청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식중독에서도 여러 가지의 종류도 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식중독균은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식중독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식중독에도 특징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식중독은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미생물 식중독에서는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 중간형, 독소형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독소형에는 보툴리늄균과 포도상구균이 있고 중간형에는 퍼프리덴스균과 세레우스균, 감염형은 여러가지 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생물 식중독의 바이러스성 식중독에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세균성 식중독 세 가지의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들을 골라 이 식중독균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느 음식에 어떤 식중독이 발생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염형입니다. 감염형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여름철에 어패류를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주로 이 식중독균에 걸린 건데요.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쿠스이고 특징은 그람 음성의 간균 형태이고 10의 6승 이상의 균을 섭취 시 발병하는 식중독균입니다.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이 있습니다. 독소형에는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을 선정하였습니다.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의 원인균은 클로스트리dium 보톨리늄이고 특징은 그람 양성의 포자를 형성하고 편성 현기성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30에서 80%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균입니다. 그리고 이 식중독에서는 신경계 독소인 뉴로톡신을 생성합니다. 증상은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 곤란 등 신경에 연관된 증상들이며 원인 감염원은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식품을 발생합니다. 마지막인 중간형에는 세레우스 식중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식중독균의 원인균은 바실러스 세레우스이고 특징은 그람 얌성의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고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우스균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구토형의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이 있고 원인 식품으로는 쌀밥과 볶음밥이 있습니다. 설사형의 증상은 설사, 복통이 있고 원인 식품으로는 향신료 사용 요리 및 육류와 채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발생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식중독균이 발생해 집단 감염 및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3년에 미국에서 캔털루프 멜론을 먹다 2명이 사망하고 식중독균 발병 증세를 보였던 환자는 총 9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인은 감염형 종류인 살모넬라균으로 검출되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2018년 9월에 우리나라 전국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 케이크가 살모넬라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급식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당시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케이크로 인해 식중독에 감염된 환자는 57개의 학교 2207명으로 그 후 풀무원 회사에서 식중독균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전부 배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식중독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요. 식중독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식중독을 걸린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식중독에 대한 지식을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이상 식품위생학 영양평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